안녕하세요. 소다맘 베이킹의 서우쌤입니다. 베이킹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물론 취미로 홈베이킹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카페 창업의 꿈을 가지고 베이킹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디저트 카페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프라인으로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클래스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클래스가 단순히 취미 베이킹을 하는 클래스가 아니다 보니까 제 수업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홈베이킹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베이킹에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파티시의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제가 어떤 카페를 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카페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부터 생각해 보려고요. 뭐 이런 아주 막연한 대답들이 대부분이었고, 현재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무런 계획 없이 덜컥 차렸는데 이제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 창업을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뚜렷한 계획 없이 그냥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미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그냥 아무런 계획과 준비 없이 갑자기 카페를 차려버리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전 이럴 때마다 저의 과거에 아무런 계획 없이 카페를 덜컥 오픈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 어려움과 마음고생을 너무나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분들의 막연함을 들어드리고 조금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리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카페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8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겪은 이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은 겪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단순히 카페 창업이 아닌 디저트 카페 창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디저트 카페는 일반적인 카페랑은 다르게 디저트가 주가 되는 카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파티시에이기도 하고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거나 베이킹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직접 베이킹을 하고 그것을 넘어서 그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디저트 카페 창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걸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카페 창업과 디저트 카페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카페를 창업해야지 했을 때 무슨 고민을 먼저 시작하셨나요? 물론 정말 중요한 게 카페를 창업할 수 있는 돈, 예산이겠죠.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기본적인 머신이나 장비들을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상권, 내가 어디다가 카페를 낼지 알아야 뭐 부동산에 가서 가게도 보고 계약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돈, 상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전에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카페의 컨셉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으세요? 우선 카페니까 커피를 팔아야 되니까 커피 머신 좋은 거 하나 사고, 그라인더, 제빙기, 뭐 냉장고 이런 것들 사고, 그리고 뭐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오븐 하나 놔야 되는데 오븐은 뭐 사지? 뭐 우녹스, 뭐 스매그, 뭐 이런 유명한 오븐 하나 놓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우선 왜 이러면 안 되는지 정확한 예시가 필요하겠죠? 바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저의 흑역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저트 카페를 2014년도부터 8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이전엔 12년도부터 2년 정도
베이킹 클래스만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카페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베이킹 클래스가 끝나고 나면 제가 만든 제품을 수강생들한테 나누어주고 시식을 하게 되는데, 그걸 먹고 수강생들이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여기에 제가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제품을 수강생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먹게 하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꾸물꾸물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 없이 그냥 후다다다닥 카페를 창업하게 됐어요. 30살까지 다른 일을 하다가 덜컥 요리와 베이킹 공부를 시작했고, 그 이전까지 무슨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에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던 저는 카페를 준비를 하면서 주방에 어떤 장비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카페에 필요한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동선이 어떻게 짜여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냥 카페 인테리어 하시는 분, 그리고 주방 장비들을 들여오시는 분들께 그냥 의존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죠. 오픈을 하고도 문제가 많았어요. 카페다 보니까 커피는 당연히 팔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디저트도 팔 거니까 커다란 쇼케이스 하나 갖다 놓고 디저트 놓고 팔고, 제가 요리도 하고 제빵을 다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메뉴 구상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뽐내야지, 다 해서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새벽부터 나와서 빵 만들어서 팔고, 디저트 만들어서 쇼케이스 채워놓고, 그리고 브런치까지 팔았고요. 저녁에는 클래스까지 하면서 정말 힘들게 꾸역꾸역 그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처음에 시작할 땐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충만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저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과 저의 체력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제가 빵도 팔고 브런치도 팔고 케이크도 팔고 클래스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소담아는 뭐 하는 곳이지? 라는 뚜렷한 정체성이 없었다는 거였는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했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카페를 어떤 메뉴로 어떻게 판매하고 싶으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딱 떠오르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겪은 이 시행착오를 무조건 겪으시게 될 거예요. 단순히 분위기가 좋은 카페, 아니면 내가 만든 디저트를 커피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이 정도가 아니라 더욱 구체적이고 뚜렷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카페 창업과 디저트 카페 창업이 다르다고 한 점도 이것에 해당되는데요. 요즘엔 워낙 개성이 넘치고 여러 컨셉의 카페나 디저트 샵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구상한 후에 카페를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페니까 커피를 팔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운영하려는 카페가 커피가 주가 되는 카페가 될지 디저트가 주가 되는 카페가 될지 생각을 해보고, 커피가 주라면 커피를 더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로스팅을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를 맛있게 내려서 주는 카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핸드드립 커피를 하는 곳이 될지, 또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운영할지, 이런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할 것이고, 디저트가 주인 곳이라면 음료를 판매할 건지, 아니면 음료 없이 테이블 없이 디저트만 놓고 테이크아웃을 전문적으로 하는 디저트 전문점을 운영할 건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고, 디저트 샵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무궁무진한 디저트들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마들렌이나 휘낭시에 같은 구운 과자류를 판매하는 곳일지, 주문 케이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될지, 아니면 예쁜 뿌띠무스나
뿌띠 디저트를 판매하는 곳이 될지, 바게트나 깡빠뉴 같은 하드 계열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 될지, 브런치를 판매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 택배 판매 많이 하잖아요. 택배 판매를 주로 하는 곳을 만들지, 또 마카롱 전문점, 슈 전문점, 파이 전문점 뭐 등등등 너무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제품을 좋아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지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난 그때그때 만들고 싶은 걸 만들 건데, 유행하는 걸 팔 건데, 이런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떤 메뉴를 주로 만들 거냐에 따라서 먼저 준비해야 되는 오븐의 종류나 크기, 그리고 반죽기의 종류와 크기, 냉장고, 냉동고의 개수, 베이킹 틀의 종류, 크기, 개수, 하다못해 주걱의 크기, 믹싱볼의 크기 등등등 정말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디저트를 판매할 거면 서빙할 접시, 포크, 그리고 테이크아웃을 할 거면 포장지나 포장 박스 같은 것들도 준비해야 되고, 그 디저트의 종류나 사이즈 등등에 따라서 그 박스의 크기와 종류가 또 달라지게 되니까 미리 이만큼 준비했다가 다 못 쓰고 창고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컨셉과 메뉴 구상 없이는 사실상 이런 문제들을 항상 안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유튜브나 블로그, 책 등으로 따라 만든 홈베이킹 몇 년 차 정도로 여태까지 내가 만들어서 선물한 디저트를 사람들이 다 맛있어 했어, 나 주문도 몇 번 받아서 판매도 해봤어 라는 경험으로 덜컥 디저트 카페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베이킹이라는 게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창업의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서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짜로 받은 선물을 누가 신랄하게 비평하고 맛없다고 말을 하겠어요? 주문을 받아서 돈을 받고 팔았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느끼시고 많이들 후회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꼭 무슨 학교를 나와라,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라 이런 말이 아니라 홈베이킹을 하다가 베이킹이 너무 즐거워서 카페를 창업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앞서 말했듯이 내가 무엇을 팔지, 어떻게 팔지, 어떤 카페를 할지 충분히 고민하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정해지면 그 품목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보고 학원이나 클래스 같은 것도 다녀보고 많이 연구하면서 정말 내가 만든 디저트가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해보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고 디저트 샵을 오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두 번 원데이 클래스를 들어보신 것만으로 카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저도 카페 창업 메뉴라고 이대로 만들어서 판매하셔도 괜찮다 라는 레시피로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업을 오셔서 배워가지고 가셨으면 이거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을 만큼 여러 번 연습하고 실력을 쌓고 반복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난 뒤에 오픈을 하시라는 거지, 그냥 무작정 레시피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오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려면 정말 카페 창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처음에 엉망으로 인테리어에 했던 카페를 3년 만에 리모델링 한다고 모아놨던 돈을 다 쓰고 주방은 또 어찌나 크게 만들었는지 지금까지도 이 주방에서 만들고 수업하면서 동선이 너무 길어가지고 헐떡헐떡 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온갖 것들을 다 샀기 때문에 장비들도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요.
개수대는 왜 여기 있지? 이쪽에 있었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이 장비는 왜 샀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리모델링 너무 하고 싶다, 조금 더 효율적인 주방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만, 사실 한번 만든 주방을 뭐 개수대에 있는 데를 옮기고 하수구를 뚫고 하는 것들도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 없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카페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엄청 기나긴 잔소리를 좀 했고요. 이 외에 카페 창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아서 답변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베이킹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디저트 카페를 꿈꾸시거나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냥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서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